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역사를 새로 쓰는데 왜 내 계좌는 실감이 안 날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오늘도 5년 연속 대상 수상한 MTN 원탑 정지우 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AI 관련주 대리 33%나 폭등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S&P 500은 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감가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이번 주 화요일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고요. 단숨에 어제는 8,500선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3주 연속 내렸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만 반짝 올랐고 그 뒤로 내리면서 어제는 6거래일 만에 1,100선도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또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받을게요.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정지우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 정리부터 해볼 텐데 코스피는 급등하고 코스닥은 반대로 급락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죠. 네.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번 주 한 주 정리부터 먼저 좀 해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일단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또 주 초반에 좀 선별적으로 강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조 가까이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과연 앞으로 뭐 3조만 지원할까요? 네. 어마어마한 수백조 투자가 또 이뤄지지 않을까요?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일 텐데요. 네. 그만큼 양자 컴퓨팅 쪽에 주도를 잡지 못하면 미래 또 패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얘기예요. 저는 항상 바닥에서 발굴을 해드리기 때문에 ICTK 같은 경우 제가 12,000원대에서 작년도 해드렸던 얘기예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앵무새처럼 다시 반복을 해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상반기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ICTK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 발행을 했네요. 내년도 5월 달 이후를 기대하세요. 예,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 올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12 행사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오니까 날아가기 시작하죠. 예, 그 이유가 이 기업은 이제 세계 최초 양자 보안칩을 개발해서 지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말을 항상 지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양자 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모든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때 노벨상을 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도 양자역학 쪽에 이제 공로를 받고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이제 상대성 이론, 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항상 세계 최초라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계 최초로 바닥권에서 이제 개발했던 기업들을 쭉 보면 예전에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필옵틱스라든지 최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큰 랠리가 나오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개발하지 못한 부분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ICTK도 글로벌 빅테크, 이름만 대면 아는 빅테크들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아마 향후 언젠가 얘기할 날이 올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죠. 증권사 리포트 이제 목표주가 6만 원까지 나왔죠. 그만큼 ICTK 그리고 CIS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CIS보다는 저는 ICTK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같은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ICTK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ICTK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임원들이 줄줄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임원들이 줄줄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할 때 또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 아틀라스 이제 투입을 시사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등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그런데 그럼 과연 현대차를 지금 사야 될까? 항상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 섞으로 진담 반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실험 결과에 의거해서 항상 주식이 아니죠. 실험 결과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죠. 실험하지 않은 얘기들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지 않은 기업을 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주인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이 사지 않는데 제 3회 외부인이 사가지고 무조건 주식이 갈 거야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게 주식 싹쓸이 기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는 20만 원대 이하에서 1조 원 샀습니다. 그때 샀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추가 급등을 계속 노려봐야죠.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왜 어려워요? 막 주식이 더 갈 것 같을 때 이제 막 매매 전략을 펼치니까 급등락이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급락하면 팔고 또 급등하면 추격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패턴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제 예상컨대 이제 급락을 할 때 사고 그리고 급등을 할 때 뭐 팔든 안 팔든 급락을 할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아직 추세가 증시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왜 그런지는 또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 공장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의 AI 로봇파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통해서 납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 서버. 요즘에 이제 간밤에 델 같은 경우도 20% 넘게 폭등을 했는데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서버 이 사용량이 이제 폭증하면서 서버 관련주들이 굉장히 앞으로 또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PS 일렉트로닉스는 서버 쪽 그리고 테슬라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부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세계 최초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삼성전자 AI 로봇팔. 이 부분이 이제 결합되면 지금 현대차도 협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엮인 게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될지 모른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팩트고.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는 이제 캐비너시가 오게 되면 아마 AI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로봇이잖아요. 그런 만큼 아마 6월 달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주, 마이크론, 샌디스크, 메모리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AI 쪽도 지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데 SK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기업은 아니지만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했죠. 그런 만큼 대표이사가 금요일 같은 경우도 8,000원대에서 추가 장내 매수 공시를 떴다. 최신원 회장님이죠. 추가 매수를 계속 대표이사님께서 하네. 8,000원대에서도 이 기업은 역시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장이 움직이지만 그 전부터 중소형주는 또 움직였고 아직 코스닥이 1000포인트대 초반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만 계속 날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갭이 이제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잠시 후에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저렴하게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원님이 유망주 6개나 준비하셨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젠스낭 CEO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간밤 미증시에서 대리 폭등하기도 했네요.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요? 제 얼굴 속에 좀 여유가 있지 않나요? 네. 코스닥이 아무리 떨어져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코스피 코스닥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찾아봤고 앞으로 산업적인 혁명 부분에서 찾아봤어요. 어차피 개헌 문제, 그 탄핵 문제 해결될 거잖아요.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는 초입 시점이었거든요. 인생 역전기를 노려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재작년 12월 달이죠. 바닥에서 발굴해드렸던 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 쪽이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을 다 발굴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큰 랠리가 나온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많이 나왔는데
6월 달은 큰 변곡점이 임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케빈 허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금리 동결을 할 거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과연 꺼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좀 뛰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기보다는 좀 뛰었어요. 예전에는 러시아 전쟁 때 있을 땐 물가가 7, 8% 뛰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2,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물가가 더 뛰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간밤에 국제유가를 보니까 배럴당 $80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80에서 9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안정을 찾고 있죠. 그럼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전쟁을 FOMC 6월 달에 오기 전에 더 확대하느냐?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미 핵 항공모함도 지금 빼고 여기 이제 발사할 무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SOS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극초음속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금 막 쏟아붓잖아요. 예, 급해진 거예요. 예, 푸틴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더 지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전쟁을 더 확대해서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할까요? 또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예, 미사일 또 잔뜩 쏟아부으면 돈 어디에서 또 구입해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국채 발행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AI 투자도 확대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국채금리 폭발할 텐데요. 그럼 케빈 허쉬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기준금리 내려도 국채금리 계속 폭등할 텐데요. 예. 그만큼 이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6월달, 11월달 중간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6월달부터는 코스닥이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고 이미 결정 지었어요. 25%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왔어요. 연초부터 정부에서 코스닥, 연기금 투자 확대라 지시사항 좀 내려왔고요. 그런 만큼 이제 뭔가 큰 변곡점이 올 것 같은데 케빈 허쉬 국민연금. 그런데 6월 달에 지금 뭐가 나왔죠? 지금 이제 5월 말에 이 얘기가 나왔죠. 삼전익스 2배 ETF 확대한다.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코스피는 급등했고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계속 투자자들이 그래 중성주들 단특 이제 팔아대고 ETF도 팔고 다 팔고 무조건 삼전익스 쪽으로 2배 쪽으로 무조건 간다. 계속 이렇게 나올까요? 네.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항상 바닥을 노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2024년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투자분들은 좀 아닌 말로 욕을 먹었고 서학개미 투자분들은 야 미국이 최고야. 미국에 투자해야지 왜 한국에 투자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잭팟이 터졌고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잭팟까지는 안 터졌어요. 조금 벌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물론 미국도 꽤 올라오긴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덜 올라왔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4배 올랐는데요. 그럼 계속 코스닥만 죽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삼전익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해서 외국인들 엄청 팔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 가나요? 파는 이유가 25% 룰. 여기서 이제 정해진 어느 정도 이제 보유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넘어버리면 의무적으로 축소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나왔구나. 삼전익스를 부정적으로 본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삼전익스가 올라가는구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삼전익스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물량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구나.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매도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어차피 6월 달부터는 연기금이 코스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받쳐줄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역시 코스닥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아직 여력들이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생기면 이유 없이 투매가 나오면 결국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아마 케빈 허쉬가 오게 되면 AI 쪽, 반도체, 로봇 쪽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또 코스닥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코스닥도 빨리 키 맞추기 반등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 최초 기술, 반도체 자율주행, 태양광주 이쪽의 관련주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는 세계 최초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노벨상을 왜 타죠? 예. 다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타요. 그죠? 뭐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 AI 쪽의 과학자, 구글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초로 뭔가 이 현상을 규명할 때 그럴 때 잭팟이 터지죠. 그래서 이 주식 싹쓸이, 주식 이론도 노벨상을 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21선 부근. 왜 희한하게 이 현상을 왜 721선 이하로만 내려오면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21선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 그만큼 3년 동안 많이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 시점에서부터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 또 발전시켜서 진짜 주식계 노벨상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왜 721선 제가 이 바닥권에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도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3,000원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 자사주 매입이 끝나니까 주식은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상승 파동이 임박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강세일봉 나오고 거래가 없죠. 밑에 거래량이 없죠.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죠. 대표사가 매도한 것도 아니고 대표사는 6억 매수해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약 200억 가까이 샀고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수급에.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본격 급등을 노리는 거죠. 종고점 뚫어버릴 때. 여기도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되고 종고점 뚫어버리니까 날아갔죠. 그죠? 그러면 이 조정의 이유를 생각을 해야죠. 조정의 이유가 이번 주 코스닥 한 7% 가까이 투매가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왜 나왔죠? 삼전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ETF 2배 상품이 이제 나오면서 중성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성주 같은 경우는 그래 이쪽을 이제 투자들이 이제 막 매도를 해요. 삼전닉스로 가자. 지금 삼전닉스는 또 꼭대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닥권도 이미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이익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퍼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꼭 퍼가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고 퍼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전닉스는 퍼가 너무 낮긴 하죠. 지금 이익 대비 주가가 아직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는 반도체 장비 사업하죠. 삼성전자 쪽이나 뭐 이런 쪽이 하겠죠. 일단 반도체 메모리 이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AI 서버 사업하죠. 간밤에 폭등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폭등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쪽에 천억 AI 서버 장비 부품 수주했죠. 거기다 테슬라. 오늘 주제가 뭐죠?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전 세계 최초로 독점적으로 단독으로 테슬라에 공급하죠.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굉장히 핫해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도 요즘에 테슬라 1개월 동안 399만 원 자율주행. 야, 요즘에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롱 면허를 지금 계속 운전 면허를 따도 운전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운전 면허 딸 필요 없잖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쪽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세계 최초 아니에요? 만약에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이 막 지금 이제 거리에서 이제 활보하게 되면 테슬라도 그렇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완벽하게 좀 개발한 기업들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죠. 후세에 후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아버님들은 아니 우리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떻게 그 100km, 200km를 운전하고 달렸을까? 신기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운전면허를 분명히 뭐
안 따야 되는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너무 지금 편리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 저도 처음엔 자율주행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받아들여 보고 의심을 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 보고 주장하니까 전문가가 그쪽에 괜찮다고 주장을 하면 일단 받아들여 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아닐 거야.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뒤처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세계 최초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테슬라에 단독 독점 납품한다는 건 현대차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핵심 부품은 로봇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AI 로봇8 이쪽에 지금 이 자체적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납품을 준비한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로봇8까지도 테슬라라든지 현대차의 향후에 또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납품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머스크가 로봇8은 만들기도 어렵고 공급망 대량 양산하기도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게 로봇8이다. 좀 독보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이런 기업들을 계속 잘 봐야 되지 않을까. 3,000원대에서 발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3배, 4배 가까이 상승세를 보고 강추해드린 게 아니었어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미파이브.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첫 상한가 들어갈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쭉 2차 상승 파동.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 나왔죠. 세계 최초 3D IC 메모리를 지금 이제 로직 다이를 메모리를 수직적 층하는 그런 이제 핵심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세계 최초로 글로벌 대형 IT 반도체 기업과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다. 이제 하반기에 또 CXL 메모리도 엑시나 쪽이랑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퓨레사 AI라든지 특히 이제 리벨리온 쪽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미파이브가 주포 세력들이 누구죠? 네. 최대 주주가 사이파이브. 엔비디아 6천억 투자 유치했다. 2대 주주가 한국산업은행. 정부에서 투자했다. 그럼 3대 주주가 누구? AI 쪽에 일가견이 있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제가 4,000원대 강조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4대 주주가 누구죠? 두산, 지주회사. 두산은 반도체의 진심이지. 그래서 이렇게 최대 주주랑 4대 주주까지 면면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데 그런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네. 그런데 임원 15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네. 주식 비중을 늘리는구나.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이번 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수혜주로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엔트로픽도 대규모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이제 HBM까지 턴키 수주죠. 그래서 엔트로픽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모든 대형 빅테크들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이제 바닥 대비 10몇 배 이제 또 올라오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턴키 수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더 못 가느냐는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진짜 핵심적인 로직 다이라 같은 경우를 다 이제 TSMC 줘버리고 나중에 또 설계할 때도 엔비디아 쪽에서 또 간섭을 하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HBM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이나 3, 4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SK하이닉스가 EUV 장비도 많이 지금 구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이 로직 다이 기본 베이스 다이를 이 HBM4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죠. 자체 4나노 기술로 지금 HBM4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속도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도 먼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1분기 중으로 지금 HBM4E도 지금 세계 최초로 샘플을 먼저 출하한 상태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 회사는 또 메모리 수혜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 3D 패키징 기술을 상용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삼성 수혜주가 될지 모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역시 반도체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밀집 국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항상 밀집되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아시겠죠?
벌어진 건 별로 싫습니다. 예. 그래서 이쯤에서 간단하게 좀 농담을 하면 그래서 저는 신동엽 씨를 좋아합니다. 예. 다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몰려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벌어지면 주식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삼전닉스에 막 위에 있는 거 벌어진 거를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더 갈 것 같으니까. 저도 더 갈 것 같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바닥권은 지나버렸죠. 하지만 세미파이브는 아직 일단 차트상 간다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바닥권이라는 거. 예. 아직 차트가 밀집국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제가 이 힘든 거를 여기서 밀집돼 있을 때 벌어져 있지 않을 때 1월 달에 강조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좀 벌어져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벌어져 있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차트는 간혹가다 우리의 생각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밀집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가고 이게 아니고 그래 밀집되는 게 좋지 하지만 뭐든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보면 실험 결과가 모든 거 이론이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냥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 이론이 역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 노벨상도 타고 그러면 이 기업은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완벽했느냐? 밀집 국면에 있었죠. 예, 그죠? 밀집 국면에 밀집 국면에 있었고 여기서 그리고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삽니다. 슈퍼개미가 1,000억을 투자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선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도 3만 원대에서도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 삼성자산운용도 7% 가까이 매집했죠. 그만큼 이 기업은 세계 최초 기술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세계 최초가 하나인데 이 기업은 3개라는 거예요. 예.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애플 그리고 모든 태양광, 모든 디스플레이, 모든 반도체 기업을 도전을 한다. 세계 최초 기술. 올해부터 이제 마이크론 쪽에 2조 수주 얘기가 나오죠. 아직 TSMC, 삼성, SK하이닉스 이쪽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 종목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대표회사가 시가총액 400조 원 얘기하는 기업 없어요. 예. 대표회사가 이렇게 수백억씩 사면서 매집하는 기업 흔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지금도 대량 거래 시전 없이 삼전닉스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삼전닉스 때문에 떨어졌어. 아무 악재가 없지. 3일 동안 조정받았지. 1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이후에 싹쓸이 시간에 방송 끝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주성은 정주성이다. 주상전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정주성입니다. 제가 3만 원대에서 발굴해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정주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대원전선, 매수가는 15,900원, 비중 40%. 다시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전선주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죠.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좀 아쉬워요. 네. 네. 주식 싹쓸이 팬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대원이잖아요. 3,000원대에서 발굴해드렸는데 아쉽죠. 더 갈 것 같아서 샀잖아요. 예. 차트를 보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설명드렸죠?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는 누가 샀죠? 예. 최대 주주가 수십억 샀잖아요. 예. 밀집돼 있잖아요. 예. 721선 부근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2만 원대에서 꺾어질 때 15,000원대에서 좀 떨어졌으니까 다시 터닝하지 않을까? 아니 주식을 바닥 대비 2만 원대 3천 한 7배 올라온 상태에서 꺾어지다가 다시 중간에서 다시 갈 거야. 주식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눈앞에 있는 이제 수급 이런 부분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죠. 721선 그리고 밀집 국면 그리고 최대 주주가 매집하는 거 이거 3개만 봤어도 이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가니까 또 매도를 할 수도 있죠. 2개월 동안 못 가면
하지만 그때 매수하시고 기다리신 분들은 성공했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과 돈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해요. 기다릴 수 있고 바닥에서 추가할 수 있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15,000원대 부근에서 본전 부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걸 미리 짐작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지지권은 이제 9,4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선 깨지면 안 될 것 같고 저항권 참관 상태에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못한다. 못하잖아요. 버스 떠났는데 다음 버스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바닥을 찾으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본전 시 매도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미리 전화로 접수받은 정보로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42만 원이고 비중은 5%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살짝 수익 구간이긴 하네요, 위원님. 예,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나을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죠?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72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부터 금요일부터 아래꼬리 수양선이 나왔구나.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예전에 제가 자사주 매입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사주 매입도 했구나. 아직 밀집돼 있는데 아직 MACD가 바닥권에서 돌고 있잖아요. 예, 그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꾸 2023년도 때가 생각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리튬도 어마어마하게 확보했죠. 아르헨티나 쪽에. 예. 수십 조. 그만큼 밀축국만 해서 MACD 바닥권에서 돌고 있네. 배터리는 못 갈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예. 예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장은 못 갈 거야. 영원히 못 갈 거야. 예. 미국만 갈 거야. 예. 다 틀렸죠. 예. 그죠? 자꾸 뭔가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배터리 이제까지 못 갔으니까 앞으로도 못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시 뜨려고 하고 있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앞으로 반도체 수요만 급증할 게 아니고 결국엔 배터리도 ESS, 로봇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중고차 배터리 양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는 70만 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선 지지권은 역시 이제 35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래로는 35만 원, 위로는 70만 원까지 욕심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응원할게요. 네,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도 점검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SK네트웍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 또 수요일도 2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현재 133%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네트 이번 주에도 또 이름값을 제대로 했네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날 대표이사가 추가 장내 매수 했거든요. 공시 떴거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차트 보시겠습니까? 차트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대표사가 지금 화면에는 차트는 나오는데 저는 안 보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대표사가 장내 매수했는데 차트가 깨지면 뭐하고 올라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공시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 내용을 통해서 이 차트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사업 내용들은 안에 속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겉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사가 추가 장내 매수했다는 거는 업스테이지가 이제 하반기 상장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왜 조정받았느냐? 과일 종목 지정 때문에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 펜더멘탈. 지금은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계속 사들이는 만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까지 주셨고요. 두 번째는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종목 지난달 6,000원대에 소개를 하셨고 최고가 랠리 나오면서 122% 가까운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또 고점 근처까지 올랐네요. 예, 제가 PS 일렉트로닉스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일단 겉모습도 봐야죠. 왜? 내실은 탄탄하잖아요. 지금 대표이사 장내 매수 6억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 200억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테슬라 세계 최초 자율주행 부품 공급하죠. 이거 확정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대형 IT 업체의 로봇팔 자체 개발을 통해서 납품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AI 서버 1,000억
이번에 장비 부품 수주했죠.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폭스바겐 쪽에 10년 동안 무선 충전기 장기 계약 수주했죠.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 쪽에 역시 또 협력, 자율주행 부품 또 협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확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독보적일 것 같아요. 저는 로봇팔 쪽의 관련주가 항상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스크가 하는 얘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대량 양산하기도 너무 어렵다. 공급망 확보도 어렵다. 근데 이 기업이 테슬라랑 깜부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은 우주나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닥만 안정을 찾은다라고 하면 조정의 이유가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다시 반등 줬다가 지금 이 삼전 닉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스닥이 소부장이 툼에 나오면서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대량 거래 시연 없이 대표이사 수급 이탈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구나. 코스닥이 다시 급등으로만 전환된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 관련주 내에서 6월 달에도 상한가를 도전하면서 제2의 원익홀딩스에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정인택, 인텍플러스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달에 소개하시고 어제도 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벌써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인텍플러스요. 정인택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죠. 과연 제가 2만 원대에서 강추해 드렸을까요? 예. 아마 주식 싹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 원대에서 강추해 드렸다는 거. 그때 당시 처음에 했던 얘기를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예. 도드리피처럼. 예. 만 원대에서 어떤 얘기 했죠? 감히 4만 원대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4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갈 거 생각하다가 또 하면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도 힘든 게 바닥을 찾았는데 이게 위에서 또 이제 더 갈 것 같을 때,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또 얘기했을 때 못 가면 힘든데 그렇지만 아직 이 힘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수 투매 나오도 가잖아요. 너무 세죠. 왜 그럴까? TSMC 재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5일선 매매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저스텝입니다. 3월 21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차트 보면 정말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7,000원대였던 주가 수요일에는 22,000원도 넘으면서 214%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네요. 정스템도 봐주실까요, 위원님? 예, 저스템도 크게 안 떨어졌거든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최대주가 블록들을 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17,000원대에서 수십억, 100억 가까이인가요? 거의 받아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럼 17,000원대인데 지금 본전에서 매도하려고 받아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뭐 5% 먹으려고, 5% 뛰게 하려고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기관들이 받아왔다는 건 최근 들어 이제 이 회사에 공급된 물량이 앞으로 공급될 물량의 전체 물량의 아직 5%도 안 되는 물량이 공급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95% 이상이 아직 공급될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뭔가 대응호재 가능성을 좀 연두해 둔 게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 기업도 지금 차트 안 보겠습니다. 예. 증권사 목표주가 27,000원까지 나왔죠. 예. 지금은 역시 다시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부각된다고 하면 저스템도 주도 종목으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어서 TMC까지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닥 첫 상한가를 따라잡았더니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18%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왔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코스닥 이번 주에 다 투매가 나왔어요. 3일 동안 계속 투매가 나와가지고 일단 그러면 이럴 때 투매 나올 때 뭐를 봐야 되느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TMC 같은 경우도 저는 신의 이제 한 수가 아닐까. 진짜 이 코스닥 삼전닉스 때문에 엄청난 좋은 기회가 코스닥이 오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권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시 지켜봐야 된다고 힌트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두성까지 점검 받아볼게요. 위원님이 우리 방송에서 31,000원일 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차트 보시면 25만 원도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 시총 5위에까지 올라섰습니다. 후반에 좀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고점까지 8배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재료가 큰 것 같다고. 이거는 비교할 대상도 아니니까. 항상 제가 주성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떨어질 때마다 감히 이 종목은 떨어질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분들은 감히 하지 마세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항상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사람이라든지 기업들은 뭐를 탄다고요?
노벨상을 타거든요. 예, 그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뭐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도 양자역학, 그리고 이번에 구글 AI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에 노벨상을 탔죠. 그만큼 세계 최초 중요한데 감히 대표이사가 우리는 노벨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감히 했어요. 왜? EUV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 말고 3, 5족 화합물 반도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실리콘은 영원하다가 불문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히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8배나 올랐는데 10배거 그 이상에 도전하는 종목입니다. 정주성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유망주 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네. 이 반드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코스닥을 주도할 종목들, 테마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왔거든요. 네. 첫 번째로 세미파이브를 제가 설명드려봤습니다. 세미파이브는요, 재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죠. 예. 지금 뭐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업을 거치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꿈이다. 근데 꿈이 지금 현실로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TSMC의 브로드컴이 있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세미파이브가 있는 것 같거든요. 3D IC 적층 이 패키징 기술로 지금 세계 최초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투자했으면 가장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한국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데요. 예, 그만큼 엔비디아가 인정한 기업으로 볼 수 있죠. 모회사 6천억 투자 유치했으니까. 그런 만큼 세미파이브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전저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약간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급이 다른 종목 세미파이브 첫 번째였습니다. 전저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4,000원대에서 발굴했던 네. DIC를 좀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DIC가 때가 오지 않았나? 이미 최대 주주의 매집은 끝났어요. 이번 주 최대 주주가 65만 주 장내 추가 매수 수십억 산 거죠. 예, 수십억, 한 7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장내 매수 공시가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다음 주죠. 6월 중순쯤에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죠. 거기서 아틀라스가 공을 뻥 찰 거예요. 손흥민 씨도 좀 이제 놀라는 척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틀라스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DIC가 현대차의 자동차랑 로봇 부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주인데 수급이 심상치 않잖아요. 최대 주주가 이미 대규모 증여까지 끝내놓고 심지어 자녀한테도 장내 매수.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사놨어요. 자기 회사를. 제가 그런 주식들 많이 보라 그러죠.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묻어두시라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얘기 해드렸죠. 장기로 보세요.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장기로 보세요. 이런 얘기 해드렸죠. DIC도 꿈이 큰 기업 같아요. 히트루가 없는 지금 이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을 상용화를 연내 개발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중국의 이제 갑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로봇 부품주, 핵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로봇 모멘텀을 모두 다 안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DIC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궁금하네요, 위원님. 예, DIC는 감히 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원택이 있어요. 원택 같은 경우도 자꾸 LNC 바이오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 LNC 바이오보다 저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 LNC 바이오는 대표이사까지 10억 장내 매수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회장님의 장내 매수 플러스 대표이사의 10억 장내 매수 플러스 LNC 바이오는 자사주에 100억 들어왔죠. 하지만 이 기업은 120억 들어왔잖아요. 어디에? 7,800원대에서. 그럼 왜 떨어졌죠? 이번에 지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예. 전반적 코스닥이 투매 나오면서. 코스닥 투매는 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전닉스 ETF 2배 상품이 출시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물량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들은 이번 주 다 팔지 않았을까요? 또 코스닥을 팔고 다음 주부터 또 삼전닉스 쪽으로 다 옮겨가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택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수급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었네요. 원택 저가 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네,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들은 역시 뭐 중복되긴 하지만 약간 좀 급이 다른 기업들. 예. TMC 같은 경우가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18,000원대에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6월 22일 날 기관들이 예전에 12 투자한 부분을 19,150원짜리를 100억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 22일 날 100억을 장내 매수하겠다. 정해진 가격에 19,150원에. 지금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인데요? 왜 기관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호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 최근 들어 임원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고 센터장도 1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동위원소 같은 경우 이 반도체 핵심 소재로 쓰이고 양자 컴퓨팅에도 핵심 소재로 쓰일 이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까지 볼 수 있으면서도 역시 3D DRAM 2나노 또 수혜주로 볼 수 있으면서도 3D 검사 장비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이번에 실리콘 쪽에 반도체 핵심 부품 업체까지 350억 들어서 인수했다. 이거는 삼전엑스가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최고의 매수 기회를 이번 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세 자릿수 시세를 냈었고 지금 좀 눌렸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5번째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중복이 돼요. 다 제가 바닥은 찾아드렸던 기업인데 네. PS 일렉트로닉스가 로봇주 내에서 탑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PS 일렉트로닉스는 일단 수급도 너무 좋아요.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200억 가까이 들어온 기업이고 그리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AI 서버, 지금 서버 좀 폭증하잖아요. 사용량. 서버,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무선 충전기. 앞으로 우주까지도 공략할 것 같은데 저는. 분명 전력 증품 모듈이 우주 쪽에도 쓸 것 같기 때문에 우주선에도. 그만큼 PS 일렉트로닉스는 이번 주 이제 큰 변곡점이 올 수 있거든요. 종고점 돌파가 임박돼 있고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만 살아난다고 하면 본격 급등 도전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도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5번째였고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6번째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노벨상 가야죠. 해가 떠도 주성, 달이 떠도 주성, 주성이 최고야. 우리가 응원할 때 그러잖아요. 해가 떠도 이제 응원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주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감히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게 SK 스퀘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시가총액 400조 원이면 대표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200조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400조 원도 도전해 보겠다. 400조 원이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시가총액 3위가 되는 거거든요. 3위가 될 그날까지 저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설명은 계속되지 않을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제 은퇴할 때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그렇게 느리게 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전폭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상한가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벌써 8배 올랐는데 여전히 기회라고 매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위원님이 5년 연속 대상에 이어서 6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는 그런 정주성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공개 방송이 있죠, 위원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년 연속 지금 대상을 탔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도 1분기 전체 베스트 1등을 달성을 했거든요. 앞으로 올해도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 시장이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꾸준히 5년 연속 대상만 수상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하단에 나오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 9시에 시작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